22쪽의 세 줄 중에, 뭐야, 이거. 자, 레벨 3가 두 개 있어서, 첫 번째 575번은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어서 T라고 치환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77번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같이 할게. 자, 물론 여기도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꼭 t로 치환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3n 플러스 16하고 48n하고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미지수 있어도 인수분해 돼? 2분의 1의 x제곱을 적기가 좀 귀찮으니까 2분의 1의 x제곱 얘는 t라고 해볼게. 그러면 저식은 t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6의 t 플러스 48n 0이야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그냥 바로 돼. 그래서 t-3n 하고 t-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값 부등호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3n 이상 16 이하일지 16 이상 3n 이하일지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만 나와야 된다. 이게 그 문제의 핵심이거든. 자, 그래서 이쪽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게. 3n 이상 t 하면 2분의 1의 x제곱 얘가 16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6 이상 하고 t인 2분의 1의 x제곱이 3n 이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모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쪽에서 양쪽에서 정수 x 개수가 두 개 나오게 하기 위한 자연수행 값은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16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양쪽에서. 2분의 1을 몇 제곱하면은 16이 됩니까? 마이너스 4제곱하면은 16이 되지. 아, 그러면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4면 얘가 16이 되면서 요놈이 요 범위 안에 만족하네, 그치? 그럼 16보다 이하 쪽에서 2분의 1의 거듭제곱꼴을 했을 때 16보다 이하 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 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요번에는 8이 되면서 16 이하를 만족하네 라고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의 x값만 존재를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값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 더 적어볼게. 그래도 마이너스 2면 얘는 4가 돼버려. 그러면 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한 요 3n에서 n값에 뭐 집어넣으면 4는 안 들어가고 8은 들어갈까? 요걸 찾는 거거든. 다나 n값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 3의 배수 중에서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면 4는 안 들어가고 8부터는 들어갈까? 얼마? 2. 얘 2가 들어가면 6 이상이 만들어지니까 얘가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n값은 6이다라고 조금 쉽게 나왔어요. 맞죠? 아니지, n값은 2지. 뭐 끄덕끄덕하고 그래. 2면 얘가 6이 되니까 요 x값이 두 개 들어가는 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쪽도 똑같이 가볼게. 일단 16이 있으니까 x값이 마이너스 4면 요 값은 16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16 이상이 되는 거니까 x값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32가 되네. 그럼 x값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64가 되네. 자, 그런데 우리는 x값을 두 개만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까지는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16 이상 뭐 이하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n값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을까? n값이 11이면 얘는 33이 되니까 32는 포함하지만 64는 포함하지 않네. 그럼 하나 더 해서 12를 해봤더니 12를 집어넣으면 36이네. 그래도 이거는 만족하네, 그치? 그러면 쭉 가서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판단해줘야 돼. 뭐까지 들어가면은 64는 안 들어가고 32까지는 들어갈까? 21을 집어넣으면 63이니까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는 거 맞네, 그치?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얘가 들어가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개만 되게 하기 위한 n값은 요만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저쪽은 개수가 좀 작아서 괜찮은데 여기는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얘는 11개, 저쪽은 1개. 그래서 총 12개.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오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PDF 파일을 다 줬으니까 패드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제 영어 특강 때문에 빠져가지고 영어로 선택했다 단어? 죽여버리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22번 유형까지 얼추 다 된 것 같네. 자, 23번 유형은 또 어떤지 한번 눈으로 한번 봅시다. 자, 23번 유형은 우리가 밑부분에 미지수가 저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 밑부분에 있는 미지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지 아니면 1보다 클지 모르니까 부등호 방향을 그 반대로 할지 그대로 할지 그걸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유형이 제일 싫은 거야. 그냥 밑부분에 있는 미지수를 범위를 다 나눠서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는이 없는 부등호가 있을 때는 만약에 x값이 1이래. 그러면 1의 몇 제곱, 1의 몇 제곱 해봤자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부등호는 절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는이 없는 부등호 요렇게 됐을 때는 얘를 무조건 제외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하나 더 넣을게. x의 fx 그 다음에 x의 fx. 근데 만약에 는이 있는 부등호면은 무조건 x값은 1을 포함해야 된다. 항상 성립하니까 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는이 없는 부등호는 x값이 1인 건 신경도 쓰지 마. 근데 는이 있는 부등호는 x값은 1은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짓고 아예 출발을 해버리는 게 훨씬 나으니까. 땡큐. 세연아, 나를 너무 믿지 마. 의심을 하면서 또 틀릴 것 같은데 뭐 틀리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눈초리 탁 이렇게 이제 아인 잘하잖아. 틀린 거 막 찾잖아, 바로. 이렇게 틀릴 수 있다라 생각하고 계산도 실수 많이 하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해볼게.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별건 없는데 구분해볼게. 딱 봤더니 x값은 0보다 크다. 단조건에서. 그런데 는이 없는 부등호네. 그러면 x값이 1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는 물론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귀찮겠지만 하나만 해놓으면 나머지의 그 결과는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뭐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해보면 알겠죠? 밑부분에 있는 목소리가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얘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겨. 인수분해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왔죠? 자, 여기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럼 내가 특강 시간표를 저렇게 적어놔도 본 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네.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그렇게, 목요일도 엄청 강조했어. 야, 이제부터 너희 토요일 날 12시까지 늦잠을 잘 수 있으니까 푹 잤다가 12시에 오는 거야? 막 이랬는데, 아싸! 한 놈이야. 저놈이. 근데 10시에 왔어. 근데 평상시 10시까지 와야 될 때는 항상 지각하던 애야. 내가 이해 안 했어. 근데 집도 멀대. 난 가까운 줄 알았어. 신구대는 어디야? 가까워요. 가까워? 걸어가도 10분이면 갈걸요? 쭉 가면 돼? 나 여기 성남 지리를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출발하는 범위와 여기에 나오는 범위에 요거에 뭐를 교집합을 요렇게 해줘야 돼요. 공통범위. 준영아,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는 뭡니까?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그렸다 생각해가지고 다다다다닥. 이제는 좀 고2니까 이제 수직선을 안 그릴 거야, 나는. 없죠? 그러면 해가 없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좀 쉬울 거야. 이거를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x값이 1보다 클 때는 저 원래 있던 곳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위에 거를 보면은 요렇게 되니까 결과는 이렇게 될 거라. 그래서 이거에 항상 반대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초가 x값은 3 미만인 게 요 결과의 반대만 해도 되니까 두 번째는 좀 쉽습니다. 첫 번째만은 까다롭고. 그러면 당연히 또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요번에는 공통범위가 나왔네. 그래서 1보다 크고 x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항상 첫 번째 경우에 또는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는이니까 원래는 요거 마지막에 합집합을 해야 되죠. 근데 없는 것과 있는 거 그러면 합하면 얘가 결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정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는이 있는 거도 한번 가볼게.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는이 존재했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이런 범위를 구했을 때 정수 x의 최소값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러면 또 가볼게. 근데 이번에 는이 있으니까 x값은 1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가루가 많이 들어서? 0보다 크고 x값은 1보다 작다. 그러면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요번엔 2차식이 아니니까 좀 쉽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6.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됐네. 이제 눈으로도 찾아낼 수 있겠죠.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했더니 얘는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두 번째는 x값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무조건 되는 건데 그래도 서술형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야 되니까 x값이 1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래서 x에다가 저기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러면 1의 제곱
그 다음에 1에 마이너스 6제곱. 얘가 성립하니? 라고 했더니 얘는 성립하죠. 그래서 이쪽에 따라서 x는 1. 이제 세 번째 경우를 가볼게.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에 나온 요거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3 이상.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가자. 이렇게 되겠네. 그랬더니 x 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세 개를 모두 합집합해주면 x 값은 1 이상. 그래서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만 하면은 크게 어려운 유형은 아닐 겁니다. 나머지도 숙제할 때,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뒤쪽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보자. 하나 정도 좀 까다롭네, 뒤에. 갑자기? 얘가 나왔죠? 와, 요걸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뭐가 눈에 띕니까?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레벨 3야. 얘기 안 하면 나는 풀지 않을 거야. 저번에 우리 다은이가 얘기했듯이 누군가 얘기를 하면 출발을 할 거야. 그렇죠. 지금 분모 분자의 밑이 똑같잖아.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뭐 a의 제곱, a의 x제곱 이렇게 하면 a의 x-2 가능하잖아, 그지? 밑이 똑같으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준영이가 얘기했던 대로 바로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요거의 x-2제곱이 1은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1이라는 것을 밑을 똑같이 맞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0제곱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 지수와 요 지수의 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냐 반대로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줄게.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가볼까? 0보다 크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런데 2차식이니까 밑이 2차식인데 저 밑이 어떤 식인지는 알 수 있지. 요게 지금 x-2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에서 중근을 가지는 건데 2가 되지 않으니까 이 밑은 0이 될 수 없죠? 밑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항상 만족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 요것만.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1, x-3으로 인수분해해서 결국 출발하는 전제 조건의 범위가 까다롭죠? 1보다 크고 x값은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그래서 x값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
했더니 첫 번째에서 x, 뭐지? 2보다 크고 x 값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는이 없는 부등호니까 이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봐줄 필요가 없겠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볼게. 그러면 두 번째. 얘가 1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니까 요거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1보다 클 때는 x 값이 1보다 작다. 또는 x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결과의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그래서 x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 1보다 작다죠?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는 6이 된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이번엔 준영이가 출발을 잘 잡아줬네. 15분밖에 늦지 않고. 잘했어. 우리 다은이 덕분에 두바이 쫀득 쿠키도 먹어보고. 야, 나는 와이프가 막 얘기하는 거를 듣긴 들었거든? 와이프랑 동네 아줌마들 모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막 두바이 쫀득 쿠키 가지고 지금 요즘 난리래. 그래서 그게 뭔데? 내가 이거 뭐 있겠지. 와이프도 못 먹어봤대. 근데 편의점에 저렇게 있을 줄 몰랐네. 먹어봤니? 먹어봤어? 아까 보여줄걸. 그걸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그래? 아니, 우리 아들 호주가 있는데, 호주에서 우리 형네 가족이랑 다른 외국인 가족이랑 이렇게 저녁 식사를 했대. 근데 그쪽에 있는 딸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어 줬대. 외국인이겠지? 우리 형네 가족은 한국인이지. 엄청 잘 놀고 있던데? 어제 사진을 하나 보내온 거야. 거기 딸이 둘이 있거든? 누나 2명 있거든? 누나 2명이랑 저 애기랑 소파에 쭉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TV 화면에 뭐가 나온 줄 알아? 어제 호주인의 반에서 찍은 내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 고등학생이 있거든. 고2인가 있거든. 걔가 미적분을 하잖아. 그래서 걔네 호주인의 반 미적분 특강을 했거든. 그걸 보고 있더라. 참 쓸데없는 짓. 놀러 가면 놀지. 그런 걸 왜 하는지 진짜. 지우개가 이제 특강 시간에는 지우개가 모자라. 큰일 났네. 자, 다음 유형은 너무 쉽다. 너무. 껌이다. 머리만 달려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형 설명할 것 없어. 연립부등식은 x값 범위를 2개 구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냥 끝이야. 그래서 너무 쉬운 요런 유형 가볼게. 밑을 내가 뭐로 만들지만 생각만 하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밑을 꼭 2라는 걸로 만들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를 4분의 1의 제곱 요렇게 돼 있고 4분의 1의 x-2 요렇게 했더니 뭐가 되냐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이 지수인 2랑 x-2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그래서 x값은 4보다 작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위가 되겠죠. 그래도 뒤쪽에 쉬운 유형도 간단한데. 자, 두 번째. 9, 81, 3.
그럼 3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치? 왼쪽은 3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3의 2x제곱. 요거 좀 신경 써야 되죠? 81이 3의 4제곱이야. 자, 그러면 쟤는 3의 3분의 4제곱이 되고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지수인 2x랑 3분의 4 플러스 x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했더니 x값은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분의 4보다 크다. 1점 얼마보다 크다. 그럼 정수 x는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1은 안 들어가지? 2, 3, 4가 되겠네. 그래서 3개. 이렇게 하면 답은 끝나겠죠? 뭐 없어요. 눈으로 너희가 쭉 봐도 할 만한 게 없어. 정말 쉬운 유형이야. 그래도 나와 있는 신경향 레벨 3 한번 볼게. 이거 아니지? 뭐지? 이거네? 너희들이 좀 어려워했던 집합 내용이 나오네. 집합. 준영아,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게 혹시 있니? 정말 어렵다. 그렇지. 와, 부분집합이라는 고급적인 단어를 쓰네. 그냥 보통 A가 B에 포함된다. 이랬는데, 와, 부분집합. 대단하다. 자, 그럼 가볼게. 얘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왜 레벨 3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밑도 편하게 3분의 1, 2 다 해놓은 거야, 그지? 그러면 A쪽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 A쪽, 지수를 바로 비교해서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x제곱이랑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다 넘기면 0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그러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랬더니 바로 할게. 이거는 머릿속으로 안 될 거야.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너무 밑에 할 필요 없겠는데? 너희도 수직선 그려? 마이너스 1, 2 하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되고 구멍 뚫리고. 요게 A 집합. 자, 그 다음에 B 집합 쪽으로 갈게. 절대값이 있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밑은 2야. 그러면 B 쪽은 뭐냐면 일단 왼쪽의 지수인 x-2 절대값, 오른쪽의 지수인 a. 그런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에도 사이값이 있죠? x-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 이상 a야. 그래서 x가 2-a 이상 2 플러스 a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 수익선이 또 나타내죠? 2-a 그 다음에 2 플러스 a 색칠하고 쭉 가서 색칠하고. 그러면 얘가 B집합. 부등식에서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큰 집합에 색칠되어 있으면 안에 게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는이 붙는 부등호죠. 무조건 는이 붙는 부등호. 이쪽에서는 A 값이 3 이상. 이쪽에서는 A 값이 0 이상. 그러면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3 이상이어서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겠네? 자, 이렇게 해서 24번 유형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한 교시마다 이제 5분 정도씩은 조금 빈 거를 부분에서 좀 푸는 시간을 조금 가질게. 50분 되기 전까지 이제, 왜냐면 25번 유형에서 끊어가는 이유가 25번이 여기 있는 모든 유형 중에 최고봉이야.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너무 복잡한 유형이어서 25번은 별표를 3개 쳐도 될 것 같습니다. 24번 유형을 좀 푸시면서 머리를 식히시고. 단호야, 승아 왜 안 오는지 연락해봐라. 얘 좀 깨워. 네 책임이다. 자, 25번 유형에서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려면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저번에 유형에 나와 있던, 앞쪽 유형에 나와 있던 표현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의 X제곱, A의 2X제곱. 그래서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는데 0보다 크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여기 제일 중요하죠. 치환을 했을 때, 요 식이 나올 건데, 얘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모든 실수 T에서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거야. 얘가 T축이야.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죠. 얘가 T값이 0인 거 제외한 이 오른쪽 부분에서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요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뭔가 있어야 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지금 표현은 앞에 있는 유형들이랑 다 똑같은데 문제 형식 자체가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서 주황색 부분에서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렵네, 이거. 일단 문제를 보자. 문자로 못하겠다. 그래프가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출발해 볼게. 2의 x제곱을 t라고 할 건데, 그래서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얘가 성립을 해야 된대. 자, 그런데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얘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돼 있지? 그럼 x값을 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얘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입니다. t가 항상 0보다 크네? 그래서 여기가 t값이 0보다 큰 거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원래는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예요, 얘도. 합성함수. 근데 치환을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그림을 다시 할게. 여기다 할게. t축이다. 몇 번 하면 그냥 바로 될 거야. 일단 t가 0보다 큰 거에서만 뭐를 만족해야 된다? 자, 일단 얘가 이거야. 그 다음에 요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t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두 가지를 눈여겨봅니다. 어디로 볼록이니? 했더니 아래로 볼록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축. 준영아, 축이 뭐니? 마이너스 2. 맞죠? 축 다 구할 수 있지? 그지? 식 안 적어도 되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 자, 축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축이 이렇게 가면서 t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네. 자, 그러면 저 그래프가 주황색 안에서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0보다 큰 것만 그리려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황색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가면은 주황색에서만 그래프가 있는 게 맞네? 그럼 얘는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도 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와 되는 거의 경계를 잘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주황색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판단하면 되면 y절편. y절편이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되네. 그래서 y절편 이 t값의 t죠? 그렇게 0 집어넣으면 k-4죠? 얘가 0 이상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k값은 4 이상이다 라고 해서 최소값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좀 까다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유형이 좀 많이 나뉘니까 요 유형은 이 유형은 내가 좀 까다로운 거는 대부분 조금이라도 유형이 바뀌면 다 풀어줄 건데 패드나 아니면 뭐 다시 해설을 가리고 한번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 심화 유형은 진짜 중요하다. 자, 지금처럼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렇게 했을 때 요 식의 축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축. 왜냐면 축에 미지수가 없으면 지금처럼 숫자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에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축이 0보다 작을 때, 축이 0일 때, 축이 0보다 클 때 3개의 그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 할 때도 축에 미지수 있으면 3개로 나눴어. 그래서 축이 미지수가 있으면 저렇게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뒤쪽 편에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을걸?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직 미지수가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더 해석을, 요번에는 축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나왔어. 두 번째 가볼게. 식은 간단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0보다 크겠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6t. 다행이네. 축에 미지수가 없어서 하면서 플러스 k 하고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t 값이 0보다 크다. 이제는 그 그림에서 주황색 부분을 만들지 않을게. 오른쪽 부분만 중요하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축을 봤더니 축은 3입니다. 그러면 0보다 큰 축을 가졌네? t 값이 3일 때. 자, 그러면 요거에서 만족시키는 그림은 뭐냐?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으로 오다가 얘가 는이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는이 없으면은 요 그림 하나밖에 안 되고 는이 있으니까 이 그림 둘 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푸는 요령은 두 가지야. 꼭지점의 y좌표가 0 이상이다.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별식 는 0이고 0보다 작지? 판별식이 0 이하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어차피 똑같은 답은 나올 거야. 얘는 축에 미지수가 없을 때, 얘는 축에 미지수가 있을 때. 요렇게 풀면은 좀 편할 거야. 축에 미지수 있을 때 꼭지점의 y좌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축에 미지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꼭지점으로 하는 게 편하고 축에 미지수가 있으면은 판별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축에 미지수가 없잖아. 그러면 3을 집어넣었어.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0 이상이면 되네. 따라서 k 값은
9 이상.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은 경우 하나, 0보다 큰 경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문제. 92번은 90번하고 흡사한 문제. y축은 9만 끌려있네. 왜냐면 t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아니고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 하려라서 그래서 구멍 뚫어놓은 거야. 됐습니까? 92번은 90번과 똑같은 문제. 축의 미지수 없습니다. 93번은 91번하고 똑같네. 93번은 91번하고 똑같고 축의 미지수가 또 없습니다. 와우! 나왔네. 94 축의 미지수, 95 축의 미지수. 94도 레벨 2가 아닙니다. 이것도 레벨 3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94번 갈게. 잘 봐요. 94, 95. 얘 축 뭐니? K가 있는데? 일단 식은 적고 가볼게. 두 개의 식을 다 적어놓고 뭐가 어려운지 해서 그 어려운 거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얘는 3의 x제곱을 t라고 하면은 3t제곱 마이너스 6k의 t 하고 플러스 27이 0 이상.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k의 t 하고 플러스 9는 0 이상이라는 식이 맞았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얘는 2x를 t라고 했을 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하고 kt 마이너스 k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t 하고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 요것도 일단 적어 놓으시고 95번에 자, 둘 다 축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위의 식의 축은 뭐니? 응? K. 아래 식의 축은 뭐니? 뭐가 복잡하니? 아래 게 복잡하죠? 우리 아래 걸로 갑시다. 자, 그래서 요 문제로 갈게. 이걸 저쪽에 적었어야 되는데. 몰라. 나 일단 적어 놓을게,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할게.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그럼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2분의 였으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2. 얘가 축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그림이 원래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문제는 세 가지를 해줄 건데 해보면은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할게. 축이 여기 있는 경우, 축이 0인 경우, 축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세 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요 부분에서 그래프가 나와야 돼. 는이 붙어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2분의 k-2가 0보다 작은 경우네. 자, 그러면 즉 출발하는 k 값이 2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k 값이 2인 경우고 하나만 해놓으면 나머지 다 돼. 세 번째 경우는 k 값이 2보다 큰 경우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범위를 적어놓고 출발해야 돼. 괜찮아?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 가볼게. 얘 그림 아까 전에 했던 거 두 가지 종류가 그대로 나왔다. 얘는 되는 경우 이렇게 와서 얘 되고 얘 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0인 경우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되는 거. 봤더니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어떻니? 꼭지점이라고 해도 되고 y절편이라고 해도 되고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중에 묶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두 번째 문제 풀었던 거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그림 그려놔. 다 그랬어? 왜 안 그래? 어? 아, 먼저 이해하려고? 그럼 빨리 풀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y절편 0 집어넣었을 때 y절편 1 플러스 k가 0 이상,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겠니? k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그럼 뭐가 되겠니? 꼭지점에 y좌표를 하려고 했더니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축에 미지수가 있으면은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d가 여기는 2-k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얘가 0이하다. 그러면 k제곱 하고 마이너스 8k 0이야. 좀 편하게 나왔네. 0 이상이고 k 값이 8 이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거를 잘 봅시다. 우리는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이상이고 k 값이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요거 공통 범위라면 여기서 k 값이 2가 나왔다. 그 다음에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해버리면 여기서 2보다 크고 k 값은 8 이하가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할 것은 얘와 얘를 뭐 해준다고? 합집합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8 이하에서 2를 뺐지만 여기서 2를 포함시켰어. 그리고 또 2보다 계속 작다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 이상 k 값이 8 이하.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7이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자, 깔끔하게 한번 필기합시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적어.
나은아 이거 먹을래? 괜찮아요. 괜찮아? 제주도산이야. 아까 나한테 쫀득 쿠키를 줬잖아. 너의 간식이 줄어들었잖아. 과자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가져왔어? 잘했어. 우리 성은 아직까지 안 일어나네? 채민아, 한계가 온 거야? 가서 잠깐. 어? 특강이요. 작아요. 해야지. 천천히 나가자. 일단 요거 단어 마무리 잘 해놓고 나서. 어제 내가 그 월수금반의 확통 특강을 한 반을 했는데 해보니까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 왜냐면 확통은 이 대수나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필기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엄청 빨리 돼. 해봤더니 12회 안에 끝나겠던데? 한 10회, 11회 하면 끝나겠던데? 학종 숙제 있어요? 어? 학종 숙제 있어요? 숙제 없지. 특강에 무슨 숙제가 있어? 중간에 거의 비슷한 유형 문제 하나 있는 것들은 내가 넘어가긴 할 거거든? 근데 수업 시간 내에 푸는 시간 또 따로 주고 또 풀이하고 그렇게 숙제 없어, 그거는. 그냥 개념 이해만 중요한 거야, 확통. 그러면 이번에 확통까지 하면 너희는 수능 과목 다 한 거야, 전부 다. 되셨습니까? 자, 다 적은 것 같네요. 지우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가볼게. 와, 어떻게 한 유형에 4개를, 어려운 유형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저게 t일 때 얘는 뭐라고 했니? 오, t제곱 마이너스 2 곱셈 공식의 변형. 얘는 뭐가 되겠니? t제곱 플러스 2. 얘를 외워두면 문제가 엄청 편해진다. 그래서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요 문제에서 얘를 t라고 하면은 얘가 바로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 자, 요 두 개는 계속 외워둬야 돼. 지수에서 요거를 외우지 않으면은 계속 신경 쓰이고 뭔가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산술기하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이상이다. 2루트 이거 두 개 곱하면 1 돼서 얘가 2 이상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가볼게. 3x제곱 여기 t라고 했으니까 식을 적자. t제곱 플러스 2는 kt. 식이 굉장히 간단하네. 마이너스 7. 저게 미지수가 있네. 이렇게 되네. 됐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환했을 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어떤 범위를 가질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줄게. Y축은 그리지 않을게. 그릴게. 안 그릴게. 안 그려도 되겠다. 왜 왔다 갔다 하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노란색, 주황색을 더하면 항상 2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얘에서 빼는 거야. 지금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여기는 플러스야. 여기 부분은 0이 되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했을 때 얘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여기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해석이 까다로워. 그런데 축에 미지수가 있으면 또 양수, 0, 음수일 때 나눠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니까 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축의 위치를 따지지 않고 그냥 판별식이 0 이하를 써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이상 6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 그래서 절대값 알파, 베타. 요거는 36 이렇게 나오겠네. 실수 전체 범위를 가진다는 거 저거 또 색다른 게 하나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거지. 요 부분을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요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은 다 설명한 것 같아.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아. 천천히 필기하시고. 여러 번 좀 봤으면 좋겠다. 요 25번 유형은. 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남은 활용 부분으로 갈게. 지수의 활용, 로그의 활용,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활용, 로그 함수의 활용 다 같은 유형들을 가지고 가는데 특히 지수에서 조금 색다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 갔어? 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자. 보통 우리가 처음에 양을 저렇게 나는 대문자 A라고 했는데 소문자 A라고 했을 때 양쪽 식에서 A가 같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거 그거 한번 했습니다. T 시간 후 일정한 비율 P로 증가할 때 1시간 후에 P 그럼 2시간 후면 P의 제곱 3시간 후면 P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 지수에 T가 들어간 거 시간이 들어가는 거 좀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했죠? 알파센트씩 증가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 그거에 n제곱 이렇게 거듭제곱 가는 거 요것도 했습니다. 했던 거라서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위에 건데 어떤 양이 있는데 변화를 하겠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비교하는 게 남아있는 양이 중요한 거야. 남아있는 양. 줄어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양이 중요하다는 그 뜻이야. 자, 읽어볼게. 공기청정기 A를 연속 1시간 가동할 때마다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 3분의 1이 남아있는 양이니 줄어드는 양이니?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문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준영아 뭐겠니? 남아있는 양이니? 도훈아 뭐겠니? 줄어드는 양이니? 똑같은 리액션이다, 그치? 다 물어볼 겁니다. 다은아 뭐겠니? 남아있는 양입니다. 2대1입니다, 지금. 세연아 뭐겠니? 남아있는 양 3대1입니다. 수학은 한 명이 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꽤 있다. 아이나 뭐겠니? 남아있는 양입니다. 4대1입니다. 뭐겠어? 남아있는 양이야. 자,
3분의 1 로가 되게 중요한 거야.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럼 3분의 1이 저거 남아있는가? 3분의 1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은 남아있는 양은 3분의 2가 되는 거고. 조사가 되게 중요하죠. 나도 잘 못해, 국어를. 자, 그럼 얘는 3분의 1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네. 그럼 2시간이면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최소 몇 시간을 가동시켜야 이거 이하가 되냐? 그러면 요거는 식이 간단해서 하나 적을게. 3분의 1에 K제곱을 했을 때 243분의 1보다 이하가 되는 것은 K는 얼마가 되느냐? 3분의 1로 지수를 맞춰주면 끝나는 거죠? 요거는 요렇게까지만 할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감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들어봤어야 되는데, 이과생인데. 어떤 화석에 남아있는, 우리가 보통 얘가 몇만 년 전에 있는 화석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 동위원소라는 걸 판단하거든? 그럼 동위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연도가 막 한 5만 년, 5만 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는 1시간마다 3분의 1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2시간이어서 3분의 1의 제곱이고, T시간 오면 3분의 1의 T제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1시간마다가 아니고 얘는 0.25초마다 3분의 2배만큼 줄어드네? 그럼 3분의 2가 줄어드는 양이니 남아있는 양이니? 우리 잘 아는 준양이. 줄어드는 양이죠? 그럼 남아있는 양은 뭐니? 라고 했을 때 3분의 1이 남아있지. 그래서 숫자를 우리는 3분의 1의 몇 제곱을 써야 되는 거야. 요 차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생각해봐. 천천히 가볼게. 0.25초에 3분의 1. 그러면 0.25초가 더 가면 0.5초.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 0.5초가 더 가면 0.75초.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가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T 써도 되지? T초 후 하면 3분의 1에 몇 제곱이 올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반감기에 대한 해석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식을 세울 거거든.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T초 후의 지수는 어떤 식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냥 T제곱이 오면 안 되죠? 식을 세우셨습니까? 세운 사람은 얘기해도 됩니다. 정말 잘했다. 자, 0.25를 집어넣으면 1제곱, 0.5를 집어넣으면 2제곱, 0.75를 집어넣으면 세제곱 되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거, 만약에 n마다 k배 이런 식으로 이거 비교해 줄게. 그러면 t 후라고 하면 k에 요게 1이 아니면은 무조건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t를 해주면은 요거를 식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준이 되는 뭐마다, 몇 시간마다가 1시간마다가 아닌 다른 숫자가 오면은 얘를 분모로 이렇게 가져오는 작업. 요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4T라고 나한테요. 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하랬니? 729분의 1 이하. 이렇게 해버리면 요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요건 요 정도까지 할게. 와, 근데 여기도 레벨 3가 2개나 있어요. 오. 아,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게 하나 또 나왔네? 일단 600번, 601번, 602번 이런 거는 지금 지문, 식, 지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물론 599번도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세 번째 줄에 식이 딱 나와 있고 그 위아래가 딱 돼 있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는 다 우리가 계속 봐오던 유형들. 그래서 식이 있는 것들은 지문, 식, 지문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599번을 했는데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 3 602번도 할 거고, 아,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면은 602번은 숙제로 해서 할게. 자, 일단은 구하는 걸 먼저 볼게. 접을 수 있는 최대 횟수를 A, 최대한 많이 접은 종이의 전체 두께. 아, 그러면 접을 때마다 두께가 바뀐다는 뜻이야. 그럼 그림을 봐봐.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지금 한 번 접은 거야. 그러면 두께, 종이 한 번 접으면 당연히 종이는 2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한 번 접은 거를 다시 이렇게 접으면 2번 접으면 종이는 몇 개가 되겠니? 4개가 되겠지.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접으면 3번 접으면 종이는 몇 개가 되니? 8개가 되겠지? 아, 결국 n번 접으면은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종이 개수는 2배씩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요건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냥 식으로만 표현한 거지 별건 없어. 자, 그러면 그림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쭉 올라갈게. 599번 가볼게. 자, 원래는 우리가 뭐 식 위에는 뭐 문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계속 밑줄 치고 했는데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볼게. 가로의 길이가 L이래. 가로의 길이가 25파이래. 그럼 바로 집어넣는 거야. 실전에서 문제 풀 때. 25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T래. 두께가 0.5, 2분의 1이래.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1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치? 끝났네. 그 다음은 2의 n제곱 플러스 4 하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네. 자, 그러면 파이를 없애볼게. 얘를 전개했을 때 준영아 12 곱하기 25 하고 있어봐. (12 곱하기 25가) 얼마입니까? 300이? 300.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04 하고 0 이하로 바뀌었죠? 준영아, 304가 어떤 3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이래. 이렇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당황하지 말고 그냥 가. 끝 두 자리를 봤더니 일단 2부터 하지 말고 4의 배수네. 4, 7, 28, 4, 6, 24. 또 4의 배수네. 4, 1은 4, 4, 9, 36, 16 곱하기 19. 이렇게 해서 3 차이 나는 두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n제곱, 얘가 뭐가 와야 되지? 플러스 19가 와야 되겠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16, 0이야. 자, 그런데 2의 n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9보다 이상 할 수 없죠? 0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16 2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얘가 2의 4제곱이네. 그러면 요 부등식에서 밑이 1보다 큰 2이기 때문에 n 값은 접는 횟수를 4번 이하까지는 할 수 있네.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접을 수 있는 횟수, 즉 A가
4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 두께 B라는 것은 0.5 곱하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버리면 4번 하면은 16장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16 해서 B는 8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문은 숫자 식 밑에 있는 거를 집어넣어서 뭔가 해결하면 되는데 레벨 3 같진 않죠? 그냥 할만하죠? 아무도 대답 안 하네. 하나의 두께가 0.5. 그래서 16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두께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푸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매싱 진도 지수함수는 끝이 났다.